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자, 지금 단속 공무원이 쓰레기 봉투를 뒤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충격적입니다. 쓰레기 봉투에 이거 잘못 들어가면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과태료에 처해지는데요. 이제 봐주는 것도 없습니다. 7월까지 지자체에서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요. 따로 계도 기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산시는 다음 달 9일까지 쓰레기 불법 투기, 야간 합동 단속까지 지금 벌린다고 신문에 속보로 나왔는데요. 정말 큰일 났습니다. 자, 군산시에서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이런 경우 쓰레기 불법 투기 집중 단속을 한다고 헤드라인에 나왔고, CCTV까지 설치해서 단속을 대대적으로 펼친다고 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서 30일까지 주요 관광지와 원룸, 밀집 지역,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 상습 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별로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단속 대상은 1번 종량제 봉투 미사용, 또 대형 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음식물 쓰레기와 혼합 배출했을 경우, 또 사업장 건설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는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또 무단 투기가 적발될 경우에는 이제 봐주지도 않는데요. 자, 잘못하면 과태료 10만원 바로 내야 됩니다. 지자체별로 쓰레기 불법 투기, 대대적인 야간 단속, 또 쓰레기 봉투를 뒤져서 과태료를 추후 고지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안 좋은 소식인데요. 내가 조심해서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전주시에서도 쓰레기 불법 투기, 암행 순찰을 계속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 공무원들이 분주한데요. 이렇게 야간에 단속 공무원들이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를 일일이 뒤져서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찾아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귤 껍질 일반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다가 과태료 10만원 받은 분 충격을 받고 누리꾼 소식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종량제 봉투, 음식물 쓰레기 배출 많이 헷갈립니다. 귤 껍질 같은 경우에 일반 쓰레기인 줄 알고 잘못 버리면 과태료 10만원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귤 껍질을 음식물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다가 과태료를 물었다는 어느 누리꾼의 호소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알아보고 버려야 되는데요. 자,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는 귤 껍질을 일반 쓰레기로 잘못 배출해서 공무원에게 직접 과태료 안내를 받았다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누리꾼들은 쓰레기 한 번 잘못 버린 대가로 10만원이나 내야 된다는 사실에 충격적인 반응을 많은 분들이 쏟아내고 있는데요. 자, 음식물은 무조건 음식물 쓰레기에 버려야 한다. 다 닭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들 헷갈리십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분리배출 괴담이 줄비합니다. 10만원 과태료 부과돼서 억울하다는 소식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귤 껍질을 포함해서 다른 분리배출 지침을 상당히 어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단속 규정은 생각보다 요령만 잘 아시면 분리배출을 잘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경미하게 어길 경우에도 계도 처리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7월까지는 당분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제대로 구분해서 배출하면 과태료를 물 가능성도 현저히 줄어드는데요. 자,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동물의 사료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자, 요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복숭아, 자두, 살구, 감, 이제 여름이니까 제철 과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딱딱한 씨는 동물이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또 분쇄 설비가 고장날 수 있어서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는 것인데요. 호두, 밥, 땅콩과 같은 딱딱한 껍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파, 마늘, 대파, 옥수수 등의 얇은 껍질 또한 일반 쓰레기로 분류가 되는데요. 얇고 미끄러워 분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과일 껍질은 일반적인 방법대로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면 되는데요. 다만 여기서 유의할 게 있죠. 수분을 최대한 제거하고 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피가 큰 수박 껍질, 말린 귤 껍질 또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동물뼈와 생선 가시는 모두 일반 쓰레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뼈에 살이 붙어 있다고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됩니다. 뼈와 살을 분리해서 각각 배출해야 하는데요. 닭발, 치킨 먹고 버릴 때 조심하셔야 되죠. 그리고 달걀, 메추리알, 타조알 이런 껍질은 석회질이 포함돼서 사료나 비료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껍질이 딱딱하면 분쇄기의 고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조개 껍데기와 게딱지, 새우나 가재 등의 껍질도 물기를
물질을 제거한 후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엑기스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 점만 잘 기억하셔도 10만원 과태료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되는데요. 자, 먼저 음식 분류 폐기물이라는 거는 음식 재료, 음식물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 보관, 소비 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을 말하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배출 요령 자주 헷갈리십니다. 자, 서초구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고 엑기스만 정리해 보면은요. 1, 2, 3번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먼저 1번 흙과 이물질, 물기 등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에 음식물 전용 수거 용기에 그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음식물 전용 그 수거 용기나 또는 수거 용기가 없으면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시면 되는데 2번 소금 성분이 많은 김치, 된장, 고추장 등은 물에 헹구어서 배출해야 된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3번 통무, 통배추, 통호박, 수박 등 부피가 큰 채소와 대파 껍질의 경우는 잘게 자른 후 배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피가 크거나 길이가 긴 상태로 배출 시에는 기계 설비가 고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채소류,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등의 껍질 이런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들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거는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채소류 중에 그 고추씨, 고추대, 옥수수대, 마늘대도 역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되고요. 자, 과일류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는 모두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으셔야 됩니다. 공류 중에는 왕겨, 육류 중에는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는 반드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셔야 됩니다. 자, 어패류 중에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 폐류 껍데기, 게, 가재 등 각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보건 내장 등 독속이 있는 음식물은 반드시 종량제 봉투로 버려주셔야 되고요. 자, 알 껍데기,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등 껍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찌꺼기, 예를 들어서 각종 차류, 녹차, 티백 이런 게 있죠. 그리고 한약재, 찌꺼기 있죠. 그리고 기타로 살펴보면 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껌, 비닐봉지 등 또 병뚜껑, 나무 이쑤시개 이런 거 절대 음식물로 놓으시면 안 되고요.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 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돌, 끈, 의류, 비닐류 등 당연히 이런 것들은 음식물에 들어가면 안 되고 일반 종량제 봉투로 분리해서 배출하셔야 됩니다. 자,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물질을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시에는 과태료도 10만 원에 처해지지만 기계 설비의 고장 또 자원 재활용이 불가능하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지금 엑기스 요 화면을 정주 화면으로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헷갈리실 때는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배출하는 요령, 물기를 반드시 제거한 후에 배출하면 이 종량제이기 때문에 요금도 줄이고 또 환경 낭비도 줄일 수가 있겠죠. 자, 생활의 지혜입니다. 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실천 방법으로 이 세 가지도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저 사과 껍질 같은 경우는 천연 방향제와 분말 가루를 부드럽게 해서 생활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박 껍질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 옛날 생각해보면 피부에 이렇게 붙여서 수분팩으로도 활용을 하셨죠.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자, 바나나 껍질은 의외로 가죽 제품 광내기에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또 방향제로도 사용이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만 받지 말고 이렇게 바나나 껍질, 수박 껍질, 사과 껍질 잘만 활용하셔도 생활에 꿀팁으로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귤 껍질 같은 경우도 생선 비린내, 전자레인지 냄새 를 없애준다고 하고요. 또 기름기 묻은 그릇을 닦을 수도 있고 표백제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생활의 지혜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지자체 난리가 났는데요. 이렇게 생활 쓰레기, 야간 불법 투기, 집중 단속까지 여름철, 휴가철 자칫 잘못하면 과태료 10만 원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조금 조심하셔서 요즘 과태료 10만 원 받으면 정말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경제도 어려워서 지갑도 많이 얇아졌는데요. 오늘 방송 내용만 잘 기억해 두시면 과태료 10만원 걱정은 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저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집중적으로 7월까지 지자체별로 암행 단속까지 한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도 큰 도움이 되고요. 구독 설정을 해놓으시면 3.1경제독립TV의 정부의 지원금, 복지정책을 남보다 가장 빠르게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날씨가 이제 점점 무더워지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